일종의 그 무효이냐 유효이냐에 관한 거죠. 이 내용은 별도로 보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계속 봤던 것들이고, 그래서 1번부터 12번까지는 유효한 행위고요. 13번부터는 무효행. 그러니까 이거는 뭐 각자 좀 여러 번 좀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는 이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이중매매. 이것도 우리가 많이 봐서 잘 알고 있는 거지만, 이중매매는 확인 차원에서 다시 한번 좀 보면, 갑이 을하고 매매 계약을 하고 매도인이 갑이고요. 매수인이 이제 등기 청구권을 갖습니다. 등기 청구권은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격이 이제 채권적이고요. 그런데 갑이 부동산을 병에게 이중으로 매매해서 등기가 병에게 넘어갔다. 그러면 이중매매는 자유경쟁의 원칙상 유효하기 때문에 병은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죠. 그래서 등기가 병에게 넘어가는 순간 갑의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 의무는 이행 불능이 되는 거예요. 이행 불능이 되면 을은 어떻게 할 수 있다고 했냐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근데 계약을 해지할 때 최고를 해야 하느냐라고 물으면 최고할 필요 없죠. 이건 최고를 요하지 않는 건 이건 뭐야? 이행 불능이고요. 두 번째로 이행기를 기다려서 해야 되느냐? 기다릴 필요 없고, 세 번째 이행 제공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쌍무계약에서 계약을 해지하려면 원칙적으로 이행 제공을 해야 되죠. 이행 제공을 해서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되지만 이건 이행 불능이니까 제공 같은 거 필요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합니다. 그럼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그 효과로 나타나는 건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은 선택적으로 행사하는 거예요? 둘 다 하는 거예요? 당연히 둘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질문에 원상회복이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면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OX에 틀리는 거예요. 원상회복은 원래 완전하게 하는 거고 그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요. 그러면 이 원상회복의 내용으로 뭐가 있었냐면, 돈을 받은 사람은 이자를 가산해야죠.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해야 되고, 그리고 목적물을 받은 사람은 과실을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과실 취득할 수 없는 거죠. 오늘 늦게 끝날 것 같은데. 우리가 계약이 무효 취소가 되면 선의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할 수 있죠. 그럼 선의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하면 돈 받은 사람은 이자를 가산해야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과실을 다 가져요. 그럼 돈 받은 사람은 이자를 줘야 돼요? 안 주는 거예요? 안 주면 그게 공평하잖아요. 근데 계약의 해제의 경우에는 원상회복이 우선 적용되기 때문에 선의자라 하더라도 과실을 취득할 수가 없어요. 모든 이익을 다 반환해야 돼요. 그러니까 돈 받은 사람도 뭘 붙여서 반환하라고요? 이자를 붙여야 돼요. 언제부터 붙여야 돼요?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해야 한다. 그리고 손해배상은 원칙이 신뢰이익이에요? 이행이익이에요? 이행이익이죠. 이행이익을 배상해야 되고, 물론 신뢰이익을 선택할 수는 있어요. 그럼 이때 손해배상을 산정하는 기준 시점이 언제냐? 이행 불능이 되면 언제적인 시가예요? 불능시의 시가죠. 불능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요게 이제 이행 불능시에 나타나는 건데, 근데 이제 만약에 병이라는 사람이 갑의 배신행위에 적극 가담을 했다. 가담했다, 권유했다, 유혹했다, 요청했다 이런 말이 나오면 이제 이건 일반 무효가 아니라 반사회적 무효가 돼요. 103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면 반사회적 무효가 되면 이제 소유권 이전이 불능이 아닌 게 돼요. 을은 소유권을 받아올 수 있게 되죠. 뭐 어떻게 받아오는 거예요? 직접 말소에 대위말소. 대위말소. 을은 갑을 대위하여 말소를 구해야지 직접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라고 했고, 또 한 가지, 그러면 을이 등기 청구권이라는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당신들의 이중매매는 나의 채권을 침해한다라고 하면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없다라고 했죠. 우리 시험에서 채권자 취소권 행사 여부가 2번 나온다고 했어요. 이중매매에서는 안 되는 걸로 한 번 나오고, 또 어디서 나오냐면 통정호의 표시에서는 가능하다라고 나왔죠. 자, 그런데 적극 가담한 병이 이것을 정한테 팔았는데 이 정이라는 사람은 반사회적인 걸 모르고 샀다. 선이었다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죠. 그러니까 반사회적 무효, 불공정 무효 이런 건 대표적으로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제3자가 선이라 하더라도 보호받을 수 없어요. 이게 뭐 가장 전형적으로 이중매매에서 출제가 되고 있는 거고, 하나 좀 최근에 나온 판례라고 좀 조심하시라고 한 게 뭐가 있었냐면, 지금 적극 가담해서 반사회적 무효가 됐어요. 그런데 이 부동산을 지금 병이 등기를 했는데 A라는 사람이 이 부동산을 점거한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등기했어요? 병. 적극 가담한 병이 등기했는데 요거를 A라는 사람이 점거하자 이 병이 A를 상대로 방해 제거를 청구한 거예요.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한 거죠. 그러면 이 불법 정관 A가 병을 상대로 야 이거 너 적극 가담했으니까 무효잖아 라고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느냐. 무효를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다라고 했죠. 할 수 있다. 이게 최근 판례니까 조심하시고, 근데 사실 정확하게 더 엄밀히 말하면 이 병은 물권적 청구를 행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얘는 소유자가 아니에요. 등기는 돼 있지만 무효 등기이기 때문에 얘가 소유자가 아니고, 그러면 무효라는 것은 어떤 특정인만 주장할 수 있어요? 누구라도 할 수 있어요? 취소는 아무나 해요? 취소권자가 하는 거예요. 취소는 취소권자가 있잖아요. 무효는 무효권자라는 게 없어요. 이해관계 있으면 누구라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이 A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럼 만약에 이 판례가 지문으로 나오면 이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반사회적 매매를 통해 등기를 갖춘 자가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면 상대방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OX에 맞는 거예요. 다시. 반사회적 매매를 통해 등기를 갖춘 자가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면 상대방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최근 판례니까 하나 좀 조심하시고. 근데 이 소음은 어디서 이렇게 나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아, 공기가 청정돼요? 아. 어쨌든 예, 요 이중매매에 관한 내용들 받으시고, 자 그러면 3쪽에 볼게요. 3쪽. 3쪽에 그 불공정 행위 나오는데 103조 관련해서 뭐 불공정 행위는 같이 많이 나오죠. 갑이 을하고 부동산의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근데 이게 시가로 5억 원 정도 했는데 갑이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황인데 을이 그 사실을 알면서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래서 5억짜리 부동산을 넘겨받으면서 대금은 1억 원만 지급을 했어요. 자, 이게 이제 불공정행위죠. 그럼 불공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객관적인 요건. 그 객관적인 요건은 뭐냐면 가격차가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한다. 근데 이때 중요한 판례는 뭐였냐면 이 현저한 불균형을 판단하는 시점이 언제냐가 중요하죠. 계약 시에요, 이행기예요. 계약 시, 법률 행위 시예요. 법률 행위 시. 그래서 계약을 체결할 때는 현저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사정이 변화되면서 나중에 가격 차가 크게 벌어졌다. 이건 불공정 행위가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계약 체결 시를 기준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주관적인 요건으로 당사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 이용해야 되는데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다 갖출 필요는 없죠. 셋 중에 하나면 돼요. 그러니까 궁박, 경솔, 그리고 무경험이에요? 또는 무경험이에요? 또는 무경험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궁박이라는 것은 경제적 원인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심리적, 신체적 모든 궁박을 포함한다라는 게 판례였고요. 그리고 무경험이라는 것은 어떠한 특정 거래에서의 무경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거래, 일반 생활 경험칙상의 무경험을 의미한다라는 게 판례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요건을 다 갖추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불공정행위가 성립하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불공정행위가 성립하려면 이 을이 이 갑의 이 상태 안 좋은 걸 이용하려는 의도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용 의도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단지 알았다는 것만으로 불공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죠.